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부동산 골든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토지와 관련된 투자 노하우 그리고 투자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토지시쿨의 정현수 소장 함께하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소장님과 함께 이 토지의 투자 가치를 높이는 방법 좀 공부를 해볼 텐데 사실 리모델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많은 분들은 건축 리모델링, 아파트 리모델링 이런 이야기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토지도 이 리모델링을 통해 좀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방법인지 자세하게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지스쿨 정현수 소장입니다. 오늘은 이 토지의 가치를 올리는 마법, 즉 토지 리모델링이란 주제로 방송을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 토지의 지가 상승이 많이 일어나는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수동적으로 어떤 개발 호재가 있는 이런 지역들의 토지를 매입하고 그리고 그 시간 좀 기다리는 시간들이 필요한데요.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자세라고 본다면 우리가 실제 가지고 있는 토지를 직접적으로 뭔가 좀 적극적인 어떤 행동 말씀드린 이런 리모델링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토지의 가치를 조금 상승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많은 분들이 이 토지를 할 때 매매나 그다음에 어떤 지가 상승 이런 부분을 할 때 있어서 이 분할 방법과 합병이라는 방법들을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좀 다양한 이런 방법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토지 분할하고 합병인데요. 자, 이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이게 이제 예전에는 지적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국가에서는 이미 이렇게 토지의 분할에 대해서도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토지 분할은 지적 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 이게 토지 분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 필지의 토지를 이런 식으로 두 필지로 이상 분할하는 것을 토지의 분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분할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 첫 번째, 매매가 용이해진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000평의 가정을 해서요. 1000평의 토지일 경우에 이 1000평의 토지를 우리가 분할할 경우에는 소액으로 투자가 또 가능해집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자, 1000평일 경우에 평당 50만 원이다 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5억에 어떻게 보면 5억이라는 어떤 가격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5억이라는 토지가 쉽게 한 번에 매매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분할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토지에 분할하는 순간 어떻게 보면 지가가 평수는 작아지지만 토지의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소액으로 투자하려는 분들 보통 아무래도 이 1억대 미만 어떻게 보면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이 토지는 보통 1억대 미만으로 투자하려고 하는 수요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분할을 하게 되면 매매가 훨씬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요. 이 큰 토지를 우리가 보통 평수가 큰 토지들은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토지가 평수가 크다 보면 아마 그만큼 수요자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요. 이 토지의 가격이 실제 시세보다도 저렴하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토지들을 매입을 해서 추후에 매매할 때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분할하는 순간에 이 땅의 가치는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가 상승 또한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분할을 할 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할을 제가 한번 예를 보여드릴 텐데요. 자, 여기 보시면 다음 지도인데요. 자, 가평역이라는 우리 경강선 여기 가평역 경춘선이죠. 경춘선 이 가평역이 있는데요. 여기를 한번 지적도 편집도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토지를 분할할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특히 이런 역세권 보면요, 상당히 이렇게 그 분할이 무분별하게 많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들어가서 보시면요, 자, 이런 식으로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것들은 지금 그 도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항상 토지는 이 분할될 때 도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로에 붙어 있는 토지가 아닌 이상은 거의 건축행위나 아무런 개발행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역세권 인근에, 여기는 지금 산입니다, 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기획부동산들이 대부분 이렇게 분할을 하더라도요, 이렇게 그 도로에 물려있지 않은 이런, 어떻게 보면 무분별한 이런 분할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좀 현혹시키고, 어떻게 보면 투자를 좀 투자 수요를 많이 이렇게 투자를 시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도 여기는 보시면 개발이 되지 않고 있어요. 가평역 바로 인근이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역세권 투자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분할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도로에 자, 이게 도로라고 가정을 하면요, 이 도로에 붙어서 분할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도로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자, 이게 1000평일 경우에는요, 이렇게도 분할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자, 이런 식으로 내필지로도 이렇게 분할이 가능하겠죠. 예, 그렇게 되면 1000평이지만 각각의 몇 평이에요? 약 250평씩 분할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250평이면 자, 우리가 평당 50만 원 해라도 1억대 전후반으로 투자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훨씬 매매나 지가 상승 또한 기대할 수 있는 게 이 분할 방법이다. 자, 우리가 그리고요, 자, 투자 방법에서는 지분 투자라는 게 있고요. 이게 또 안 나오네. 네, 지분 투자 그리고 분할 투자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 분할 투자는 이런 식으로 분할이 됩니다. 하지만 지분 투자는요, 자, 여기 안에 5명이든 10명이든 지분으로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 안에 내 토지가 있지만 내 땅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조차 알 수가 없는 게 이 지분 투자입니다. 보통 기획부동산에서 이 지분 투자를 많이 시키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지분 투자는 개발행위나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단독적으로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어떤 그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분할 투자는요, 각각의 번지수가 이렇게 도로에 붙어서 분할이 되기 때문에 다 매매, 매수, 그 다음에 개발 행위까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분 투자는 되도록이면 특히 초보일수록 이 지분 투자는 피하는 게 옳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네, 합병인데요. 자, 토지의 합병. 자, 이 합병은 반대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이렇게 합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의 모양이 이렇게 네모 반듯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삐뚤빼뚤 그리고 도로도 없는 이러한 맹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토지를 한 필지로 합치면 훨씬 더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해지고요. 지가 상승 또한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자, 중요한 거는 자, 땅 모양이 자, 이렇게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자, 이렇게 C라는 토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토지는 실질적으로 이 폭이 되게 좁기 때문에 건축 행위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폭이 좁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이 토지와 그다음에 이 토지, 이 세 필지를 하나의 토지로 합병을 시켜서, 그렇게 돼서 합병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 C의 토지의 모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A, B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맹지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합병을 통하게 되면 이 토지 하나 자체가 모든 개발 행위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훨씬 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A, B의 맹지의 땅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요,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하는 거라 나와 있고요. 근데 이 토지의 지번 부여 지역, 그 다음에 지목, 그 다음에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합병의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토지의 지번 부여 지역, 지목, 소유자가 같아야지만 합병이 가능하다는 거, 이런 점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우리가 추후에 이러한 토지들을 봤을 때 추후에 매수할 때, 기본적으로 투자할 때 좀 접근하기가 훨씬 수월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토지의 분할과 이 합병은 가장 우리가 이 토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요.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막다른 도로인데요. 자, 막다른 도로에서 진입로의 폭이라고 해가지고요. 자, 우리가 도로에서 보면 막다른 진입로, 35m 이상일 경우에는 이 진입로의 폭이 6m. 자, 이 6m는 도시 지역에서 6m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우리가 이렇게 분할을 하더라도 이러한 진입로 폭,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면 이 기존 이 도로 폭이 있지 않습니까? 이 폭이 6m가 안 될 경우에는 허가가 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비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4m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10m에서 35m 이 진입로가 폭이 일 경우에는 이 진입로 폭이 최소 3m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10m 미만인 경우 막다른 도로입니다. 막다른 도로에서 그래서 2m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할이라는 것도 우리가 지자체에다 꼭 미리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또 지자체 조례가 각각 틀리기 때문에요. 바로 우리가 법원이나 이런 시청, 군청 인근에 토목 설계 사무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에 실질적으로 이런 분할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할 때는 가능한지 여부를 꼭 확인하고 우리가 접근하는 게 좋은 어떻게 보면 투자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자, 이 토지 분할도 최소 면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거지역, 그 다음에 상업지역, 녹지지역, 공업지역을 도시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도시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주거지역은 60제곱미터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150제곱미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업지역도 150,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인데요. 자, 평수로 따지면 여기에 0.3025를 곱하면 되는데요. 한 18평 정도가 되겠죠. 평수로 따지면. 그리고 상업지역은 45평, 공업지역도 45평, 녹지지역은 약 60평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 이외에 기타 비도시 지역, 제가 말씀드린 관리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60제곱미터, 여기도 한 18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림지역 있죠. 농업진흥구역, 농사밖에 못 짓는 이러한 경지정리되어 있는 이런 논들 같은 경우에는 분할 조건이 훨씬 더 까다롭기 때문에 20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600평 이상으로 분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면 우리가 제가 이 얘기를 드릴 때는 보통 역세권하고 연계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역세권 땅에 투자를 많이 하시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분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역세권 인근이 아까 절대농지, 농림지역 땅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00평 단위로 이렇게 분할이 되다 보니까 이 농림지역 땅이 이제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막 바뀔 것이다. 이렇게 현혹을 시키는 이런 업체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체들을 통해서 평수를 막 20평, 30평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떠한 지역들은 지금 막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땅들이 200만 원, 막 300만 원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다 해가지고 지분으로 막 이렇게 투자를 시키고 있는데요. 그래도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 20평, 30평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추후에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바뀐다고 해도요. 우리가 30평을 투자했을 경우에는 최소 주거지역 이상은 50% 이상 감보율을 적용을 이런 것들을 받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추후에 나에게 돌아오는 땅은 15평 미만으로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상을 받고 그냥 어떻게 보면 추후에 내 땅을 받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런 역세권 투자는 훨씬 더욱더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A 토지, B 토지 나와 있는데요. 자, 이 토지를 볼 때
성토, 절토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땅이 꺼져 있는 걸 메우는 걸 성토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도로보다 높은 땅을 도로에 맞게 깎아내는 걸 절토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토할 때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A 토지, B 토지, 평당 150, 얘는 평당 145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토지는 도로하고 잘 붙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 토지는 도로보다 1m가 꺼져 있다 가정을 했을 때 계산해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요. 150평 곱하기 3.30이요. 그 다음에 1m로 곱하면 이 세제곱미터라고 해서 이걸 루베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495 루베가 되는데 보통 이 15톤 덤프 트럭 있지 않습니까? 이 15톤 덤프 트럭에는 보통 7에서 10 루베 정도 한 대당 들어갑니다. 근데 이 한 대 그 덤프트럭 비용이 한번 흙을 실어다 부어주는 비용이 한 5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5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자, 보시면 495 이 루베를 8루베로 나누면 61, 거의 한 62대 정도의 덤프트럭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 5만 원을 곱하니까 약 300만 원의 경비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토를 하는 이유는요. 도로하고 대지의 높이가 같아야지만 건축 허가가 나기 때문에 대부분 도로 높이와 같은 땅이거나 도로보다 조금 더 높은 땅들을 좋아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비용들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자, 5만 원일 경우에는 이 토지는 보통 그 5만 원 차이지 않습니까? 750만 원이 더 비쌉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약 300만 원 정도밖에 비용이 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B토지에 투자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맹지 탈출하는 방법인데요. 자, 맹지라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도로가 붙어있지 않은 토지를 맹지라고 합니다. 자, 이 토지는 어떻게 보면 아무런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토지를 우리가 봤을 경우에 보통 시세보다 3분의 1 가격에 아주 저렴하게 나오는 게 맹지인데요. 이 맹지 투자를 할 경우에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A 토지를 통한 이 A 토지 지주를 통해서 도로 사용 승낙서나 아니면 이 도로 부지를 조금 더 저렴한 방법으로 매입을 할 수만 있다면 이 토지가 인정을 받게 되면 이 토지를 건축 허가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맹지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그 투자에 있어서 제외시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도로를 낼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방법들을 찾아보고 투자하는 방법이 상당히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 토지가 건축 허가가 날 경우에는 최소 A 토지보다는 당연히 지가가 저렴하겠지만 지금 이 가격보다는 최소 2배 이상 뭔가 올릴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토지로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토지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런 땅들을 조금 더 가치를 상승을 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뭐 좀 아주 기본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도로도요, 우리가 이런 방법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이게 도로가 아닌 국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도로에 붙어 있는. 그래서 이 지주를 통해서 만약에 이 도로 사용 승낙서나 그 다음에 도로 부지를 매입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럴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시골에 가면 국어라고 해서 넌 또랑을 이제 국어라고 하거든요. 또랑.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땅에 붙어 있는 이런 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가 붙어 있는 땅은 상당히 호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국어를 이 맹지에 오아시스다 막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국어를 점용 허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 국어를 도로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하는 이런 시골이나 약간 벗어난 지역들은요, 이런 국어가 붙어 있는 땅들은 조금 더 유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어 점용 허가 절차를 어떤 이런 지자체에 문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낼 수만 있다면 이 도로를 활용을 해서 이 맹지를 탈출시킬 수 있는 이러한 또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어가 있는 땅들을 좀 주의 깊게 잘 살펴보시면 어떻게 보면 투자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단기간 안에 조금 더 지가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오늘은 제가 좀 성토, 절토, 그 다음에 분할, 합병, 그 다음에 어떤 맹지 이러한 부분들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보다도 더 조금 더 심오하게 디테일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리모델링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제가 뭐 추후에도 세미나나 이런 것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걸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토지 리모델링 이러한 방법들 좀 알고 계시면 우리가 추후에 토지에 접근을 할 때 훨씬 더 토지를 바라보는 안목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또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어떠한 나의 수익적인 부분도 극대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좀 도움이 되고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